굉장히 떨리는데요. 즐겁게 봐주셨고 또 더 홍보될 수 있게 좋은 내용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퍼스트 포지션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을 해주실 기자님을 손을 들어주시면은요, 저희가 마이크 스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동안에 먼저 준비된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씨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무엇보다 계속 한국 영화에만 참여를 하시다가 이렇게 영화 나레이션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봤고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번도 영화 내레이션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화 나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주변 연기자분이나 친구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그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촬영 중이라 주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이어서 그러면 노경희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경희 작가님 오늘 처음 보시겠지만 작가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북극의 눈물 그리고 풀빵 엄마 같은 유명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번 퍼스트 포지션 맡으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외국 다큐멘터리의 경우 굉장히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와서 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속설로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와 동생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미코 포가티 가족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 딱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서 10대를 지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교육 현실이 나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그런 것에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하지만 똑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0대를 잘 넘어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결국 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발레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10대 또 모든 10대를 가진 부모님들이 함께 본다면 더 많은 얘기와 공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여봤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영화 그냥 본편을 봤을 때랑 신하균 씨 목소리가 얹어진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신하균 씨 나레이션에 대한 부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사실은 두 번째 보는 건데 신하균 씨 더빙한 걸 두 번째 보는 건데 지금 볼 때마다 정말 저 나레이션을 내가 썼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TV 다큐멘터리에도 많은 연기자분이나 가수분들을 캐스팅해요. 이제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분들이 갖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아나운서처럼 읽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하고 톤을 일정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연기자분들을 캐스팅하는 이유가 없는데 신하균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하균 씨는 단번에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의 멘토 같기도 했고 또는 그런 10대를 지나온 사람의 그런 정서 같은 게 때로는 약간 보이스한 목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느리고 또 애조 있게도 읽으시고 이런 조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화가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공감 가는 영화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신하균 씨가 이런 칭찬에 화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레이션 대본 받아보셨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NG 없이 거의 녹음을 마쳤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사도 많이 틀리고 소위 뭐 말도 좀 씹히고 했는데
워낙 저기 작가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어폰으로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작품의 이 진심이 잘 전달되길 좀 바랍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씨와 저기 작가님께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발레나 춤, 무용 등을 좋아하셨는지, 조예가 깊으신지, 조예가 깊으시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감명 깊게 뭐 공연이 있다면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예가 깊지는 않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이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쓰라고 얘기하셔서 네, 의뢰를 받고 발레에 관한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발레리나들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기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전문 분야라서. 근데 이 영화가 발레를 모르는 분도 보기 쉽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영화를 감독한 베스 히그맨 감독이 실제로 15까지 발레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코나 미카엘라처럼 오랫동안 엄마의 어떤 지도 아래 오랫동안 발레를 배웠고 발레를 포기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잡지나 이런 거에 이제 기자로 활동하다가 첫 다큐멘터리 입봉작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널을 하던 뉴욕시티 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독 역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모였지 하고 그 극장에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발레 대회를 하고 있더래요. 원래는 못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속에 열기, 열정 이런 거를 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거는 발레를 몰라도 보면 발레를 좋아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하균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뭐 조예는 뭐 전혀 깊지 않고요. 하지만 뭐 춤이나 노래나 아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그냥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비록 잘 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전해 보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뭐 역할을 맡게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제 몸이 유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춤도 분명히 잘 추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일 끝에 기자님. 네, 스타투데이의 진현철입니다. 이 영화 내레이션자로 신하균 씨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하균 씨한테는 이 영화를 하시면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나중에 결혼하시고 혹시 딸이나 아들이 발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작가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하균 씨가 워낙에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신하균 씨를 봤고요.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뭐 전쟁터에서 가난한 콜롬비아에서 온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특히 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신하균 씨가 너무 잘 연결이 됐고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가장 원했어요. 그러니까 10대의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실은 뭐 바로 이런 10대를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멘토 같은 어떤 그런 연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캐릭터가 좋아도 발성